제가 좀 질문을 우리 리종린 교수님, 그 다음에 최문 교수님 이렇게 좀 몇 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강 포럼이 사실 오늘 이 포럼을 가지게 된 것은 잘 아시죠? 예, 저희가 왜 이름이 상강인지. 예, 우리가 중국 연변 저쪽에 송화강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북쪽에 두만강, 대동강. 그 다음에 우리 남쪽에 한강.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국가는 다른 쪽에 다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 동북아 쪽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서로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마음으로 또 사업으로 또 모든 면에서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는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뭐 경제 분야, 정치 분야, 문화 분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한번 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얘기도 듣고 또 많은 지혜도 모으고 하는 그런 포럼을 만들자 해서 이것이 상강 포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가졌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된 것이 최근에 내년 2월 달에 2월 20일입니까? 북경에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미국 쪽에서는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로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뭐 북경올림픽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중요한 기회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참여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북쪽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와서 가능하다면 미국 쪽에서도 같이 와서 종전선언 우리 한반도가 아직도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휴전돼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요즘 좀 삐뚤어지는 그런 감이 좀 없지 않는데 가능하면 최근에 이제 뭐 들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북경 올림픽에 북측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우리 리종린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종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또 두 개 여쭙기에는 아까 전에 그 인재 양성, 경제, 자본 체제, 뭐 이런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떠한 교육, 이런 그 인재 개발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쪽 분야로 우리가 더욱더 역점을 둬야 된다. 교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뭐 전적으로 거기에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2019년까지도 한 200명 정도 2기에 걸쳐서 북쪽의 관리들을 뭐 교육을 시켰다. 연변대학에서 교육을 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중국 쪽에 북쪽의 그 관리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유학생들도 꽤 많이 와 있을 텐데 연변대학에도 아마 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 특별하게 좀 우리 신경을 써서 우리 연변대학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아마 조선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뭐 이런 상황일 때 혹시 가능하다면은 중국 우리 조선족 사회가 아니면 우리 상강 포럼 같은 우리 이런 우리 민족적 단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우리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최문 교수님한테 여쭈고 싶은데요. 관광,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UN 제재를 벗어난 협력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이제 관광, 청년, 뭐 문화,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야,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삼지연 쪽에 우리가 뭐 관광을 가고 그 인프라 기반이 다 같이 있으니까 가는 거 참 좋다 이런 생각해서 뭐 그것이 풀린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관광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이루어지기 결국은 사람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강선이 관광이 관광으로 끝나느냐
문화교류면 문화교류로 끝날까? 이런 것도 언짢아 생각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생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신문에, 이거 조금 뭐 아름답지 않은 얘기지만 신문에 나기를 요즘 우리나라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지금 뭐 전 세계 1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이 중국 쪽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1등이래 하여튼 엄청 본대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북측에서 누가 그걸 가져갔나 봐요. 가져가서 그걸 봐가지고 처형을 당했다라는 게 저희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는 것도 좀 의아하지만은, 우리가 문화 접촉이나 문화적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위험성도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그러한 위험성들을 우리가 조금 불식시켜 나가면서 어쩌가면서 할 수 있는, 뭐 이건 우리 생각만으로 가면 뭐 사업가서 관광 가서 보고하는 건데, 사람들이라는 게 꼭 안 그렇단 말이에요. 주머니 속에 뭐 USB에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뭐 별의별 걸 다 숨겨가가지고 설쳐설쳐 흘릴 수도 하다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잠재적 문화 교류의 가능성, 있을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분야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제가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리정민 교수님, 제 앞에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북한 또 북경 동계올림픽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경내에서도 그 어떤 아무런 그 뉴스에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걸 알고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일본 올림픽, 도쿄올림픽에도 대표단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보냈고, 또 아직도 지금 국경은 폐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북경 동계올림픽에 오는지 안 오는지도 참 굉장히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지금 가지고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단 북한 경제인에 대한 교육 문제였었는데, 사실 지금 저희 대학에는 북한 유학생이 없습니다. 유학생이 없고, 학부생들이 지금 있었더라면은 역시 북한에서 여기 연변에 와 있는 주재인들, 그런 가족 자제들이 와서 우리 이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몇 명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학자들도 사실 왔다가 지금 문이 닫혀서 귀국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전히 대학에서 저희들 초청해서 왔기 때문에 생활보장 그런 것들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야 되지 않은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이루어지기에 성사시키기는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대학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협력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마음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참 성사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2명 정도 지금 연변대학에 체류하고 있는 분은 있어요. 네. 종합대학의 교수님 2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귀국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문 교수님. 하나는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오징어 게임을 보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88 올림픽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88 올림픽 그때 우리가 그리고 90년대 초반 이때는 우리가 한국을 아주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하던 그 국가였거든.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에서의 최고 선봉이었고 또 올림픽을 아주 멋지게 그렇게 치렀고 한국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큰 거번기였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또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자로 만든 그것을 어린애가 쫙 밀고 가면서 하는 그 영상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 민족은 비록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그 노름을 좋아하고 또 그만큼 또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겠죠. 이러한 민족의 기질을 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또 새롭게 그 새로운 시대에 또 우리가 그 각본하고 또 표현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매우 인기 있는 그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이 뭐 저 북쪽으로 뭐 흘러 들어가서 뭐 처형이 당했다. 이것은 즉 말만 들어봐도 이것이 요즘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회수를 늘려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저 한국에서도 저 하면 뭐 작년 같은 데도 그렇죠. 계속 저 북쪽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나와가지고 어느 목욕탕에 가서 또 뭐 온 집이 좀 처형당했다 무슨 이건 다 이상한 소문이고 이 현실이 불가능하죠. 국경이 봉쇄돼가지고 무역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런 그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역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경제 활동은 전 세계가 똑같다. 다 경제학의 그 상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한다. 우리가 목숨 걸고 뭐 어느 드라마를 본다.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이상한 소문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관광에 있어서 그러면 관광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저 뭐 여러 가지 아까 중국에서는 유판 나왔는데 우리 하드 위험니까 그 뭐 우리가 그걸 USB. 들고 가지 USB죠. USB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USB 요즘 용량이 많고 그게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들고 갈 수는 없는데 그런데 나는 USB가 필요하다 하면 저 북쪽에도 USB가 많으니 그 가서 사라 그러면요. 그러면 그 북쪽에서는 이 USB를 사면 되죠. 왜 굳이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러면 저 중국에서 남겨두고 가라.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3, 4년 전에는 USB가 많이 유행됐어요. 그럼 선물로 USB를 많이 선물했죠. 요즘은 그쪽에서도 USB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으로 가서 여러 가지 또 쓸데없는 여러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느끼는 그러한 문화나 무슨 여러 가지 인적 교류나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그렇죠. 요즘은 다 대세가 뭡니까? 의료 건강이죠. 뭐 의료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도 뭐 이런 거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삶에도 좋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교류할 수가 있고 또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또 기계, 작은 기계 같은 건 또 들고 갈 수가 있죠. 많이 들고 갈 수가 있죠. 이런 걸 선물로 줘도 되고 그러니까 의료 건강은 뭐 그게 아무런 문화적 마찰이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대세가 뭐입니까? 아까도 제가 화장품을 했는데 미용도 아주 그 대세입니다. 한국의 그 화장품, 명품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에 가서는 서로 우리가 마찰이 없는 그 분야부터 개척해야 되는 것이죠. 시대를 개척해야 되니까. 미용 같은 미용품도 아주 좋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건 뭐입니까? 요리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요리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남쪽의 요리, 북쪽의 요리 뭐 여러 가지 또 뭐 라면 또 그리고 아까 즉석김치 뭐 또 여러 가지 또 냉면 뭐 여러 할 것이 많거든.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 뭐 이런 쪽이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찰이 생길 수가 없는 이러한 영역을 개발하고 쉬운 것도 차츰차츰 그 복잡한 것으로 이어나가야 하겠죠. 첫째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러한 교류를 실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큰 곤란이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죠. 이것은 어떻게, 왜냐하면 또 처음에는 또 안정되는가 싶으니 델타 변이가 나왔고 또 델타 변이가 또 안정되는가 싶으니 요즘은 또 뭐 누 변이라는가 그게 또 나오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이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으로 볼 때도 그렇죠. 국제 제재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무서운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전반적인 북측의 그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주 하루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 저희들 상강 포럼도 지금 뭐 열심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중국 쪽에 가서 우리 또 반가운 얼굴도 뵙고 또 가능하다면은 또 우리 조선 쪽에 있는 학자들도 같이 또 모아서 명실공히 3강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오기를
좀 고대합니다. 특별하게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로 하고요. 우리 상강 포럼의 대표이신 우리 장경률 대표님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주시고 폐회사를 해놓은 거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한 거는 이제 그 최문 교수님이나 그 유정님 정 원장님께서도 다 했고 또 우리 정인갑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듣고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그 새로운 공부도 했고요. 그래 제가 지금 생각하건데 오늘이 우리 포럼은 아주 중요하다. 또 적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곽재석 대표님께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삼강 무엇입니까? 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큰 틀에서는 중국에서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해서 여기에 있는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조선민족이 아우르는 이런 게 된다. 그 다음에 단란하는 한반도, 남과 북을 포함해서 대동강, 한강을 해서 우리 여기 이걸 아우르는 이런 국제적인 포럼이다 한다면 이제도 이야기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해 재작년 그렇게 중국에 가서도 두세 번 포럼을 했거든요. 그런다면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어느 날 연길에서 그 포럼을 할 때 조선분들을 모셔오고 또 그 어느 날 열리게 되면 우리가 평양이나 조선 그 어림에 가서 그 우리 포럼을 한다면 명실상반 상강 포럼이 되고 그럴 때 우리 좀 더 러시아나 뭔가 여기 그 일본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더 모여가지고 진정한 그 세계의 문화 뭔가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여기서 한 당당한 이런 걸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는 적지 않은 분들이 중국 조선족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그 보도 역할, 가교 역할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와서 우리는 중국 조선족들은 당당한 아주 중요한 한계 1위이고 주도 역시 주역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번 포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가교 역할을 하고 그 다리를 놓고 마련해 주신 원연변대학 부서기였던 그 김영춘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연변대학 그 경제관리학원의 안 교수님 두 분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서 아주 고맙다는 상강 포럼을 대표해서 또 고맙다는 생각입니다.